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21-2강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21-2강의 띠은 신비한 팩토리의 세계,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근에 이 fac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FAC 또는 FIC, FIC, FIT, FAC, FIT, FIT, FI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make, 만들다 또는 do, 행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factory라는 표현이 바로 뭐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defect의 의미가 뭐냐? defect. 근데 ne라는 접두는 바로 down, 아래 또는 뭐뭐 이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fact이라는 표현은 뭐요?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만들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품질 기준이 있겠죠. 품질 기준. 근데 품질 기준 이하로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뭐야?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defect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21번째 단어입니다. profici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PROFI를 profit으로 보시기 바라요. 이게 두 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profit이 이익이죠. 그럼 사업에서 profit을 내는 사람은 뭐야? 이익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또는 능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숙한, 유능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암기법이에요. 이 프로라는 접두는 그냥 앞으로를 의미해. 프로, 앞으로의 의미도 있고요.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프로로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프로 선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연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솜씨를 보인다, 능숙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냥 픽은 뭡니까? 뭔가를 만들고 행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하다의 의미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프로처럼, 전문가처럼 무언가를 만든, 행한다는 것은 프로처럼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행한다라는 것은 뭐요? 유능하고 능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능숙한 또는 유능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반대 표현이 바로 awkw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투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러면 보충어의 이 awkward라는 단어가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단어죠. 여기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awkward라는 단어의 어는 바로 이 back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back. back에 ak가 있죠. 여기도 역시 ak가 있죠. 이거의 어원이 바로 뒤로, 거꾸로, 반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입니다. 이게 word라는 표현은 뭐요? 방향, 뭐뭐 쪽으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쪽으로라는 표현을 forward라고 그러죠. 뒤쪽을 뭐라고 그래요? backward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능력이 반대로,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뭐요? 뒤떨어지다, 쇠퇴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요? 굉장히 서투르겠죠. 바로 이게 서투르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편이 뭐라고요? profici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서투른 또는 어색한 의미로 쓰이는 awkward라는 단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2번째 단어죠. magnify라는 단어예요. magnify.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magn이라는 표현은, magn이라는 표현은 magnus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mag라는 표현이 뭐다? great 또는 large, 큰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fy라는 표현은 뭐요?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agnify라는 표현은 뭔가를 크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확대하다, in large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매우 확대해서 말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과장하다라고 그러죠. 과장하다. 이때 등에는 뭐가 있어요? exaggerat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3번째 단어죠. magnificen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mag는 뭐다? 큰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fig이라는 단어는 바로 만들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우리가 건물 등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웅장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웅장함. 웅장함.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웅장함, 장엄한 또는 훌륭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경관이, 경치가 웅장하고 훌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우 아름답다는 얘기죠. 또는 어떤 작품이 웅장하고 훌륭하다는 얘기는 그 작품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명을 받는다. 감명 깊은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이 magnificent이라는 표현입니다. 24번째 단어죠. sacrifice라는 단어요. sacrifice. 이 sacred이라는 표현은 바로 sacred라는 신성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성한. 또는 신을 모신다. 또는 신에게 뭔가를 바친다.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sacred이라는 접두예요. 그럼 sacrifice라는 단어에서 이 fig은 무엇이냐? 뭔가를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신성한 행위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제물을 바치다, 희생시키다, 또는 희생하다가 되고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제물을 바침, 제물 또는 희생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25번째 단어입니다. fictional이라는 단어죠. 이 fic의 의미가 뭐다? 만들다라고 그랬죠. 그럼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fi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상 또는 허구 또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fictional의 의미는 뭐냐? 현실에 없는 것을 만들어냄. 픽션, 허구, 소설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허구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허구적인의 반대편이 뭐야? 실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non-fic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real life이라는 말을 써요. 실제의, 현실의 또는 실생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문학에서 쓰이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소설이라고 하죠? 소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 바로 fictional이라는 단어입니다. 26번째 단어죠. fictitious라는 표현이에요. fic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다라고 그랬죠? 이 오유에 쓰는 그냥 형용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fictitious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현실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다시 말해서 허구의, 지어낸 또는 가공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동의어로는 imaginary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27번째 단어죠. affect. 너무너무 축이한 단어입니다. affect이라는 단어. 핵심 단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affect의 5가지 의미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이 원어민의 어휘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AF라는 접두어는 바로 AD의 변형이죠. 그 AD라는 접두어가 F로 시작하는 단어와 합성이 되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D를 F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2D 대상이 나오면 뭐야? 뭐뭐에게 또는 을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fact이라는 어구는 뭐다? fact은 뭔가를 행동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뭐를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명인이 예를 들어서 선행을 베풀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다. 그럼 뭐요? 또 감동을 주는 의미까지 있겠죠. 또는 유명인이 악행을 저질러요. 악행을 저질러서 대중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요? 충격을 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영향을 주다 또는 충격을 주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액이라는 단어가 이 fact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두 개의 의미로 활용된다라고 그랬죠? 이 두 개의 동의어가 뭡니까? 이 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 전치사 on이나 upon을 쓰면 이게 작용하다, 영향을 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죠, 여러분들. 두 번째 의미.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훌륭한 연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감동을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예요. 병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뭐예요? 병이 나게 하는 개념이에요. 병이 나게 하다. 네 번째 의미입니다. 특정 사건이 사람의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
특정한 감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활용이 되면, 명사로 쓰이면 감정, 정서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affect의 의미가 뭐라고요? 감정 또는 정서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사실이 아닌 감정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럼 당연히 뭐요? 뭐뭐 인치하다가 되겠죠? 뭐뭐 인치하다 또는 가장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동의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이 pretend라는 표현과 역시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affect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affect의 5가지 의미는 뭐가 있다? 동사적인 의미와 명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동사로 쓰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영향을 미치답니다. 또는 충격을 주다가 되고요. 감동을 주다도 되고, 병이 나게 하다도 되고, 또 뭐뭐 인치하다, 가장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명사로 쓰이면 뭐다? 감정, 정서의 의미로 활용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 28번째 단어죠. aff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여러분들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암기법이죠. 누구누구에게 특정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침. 이 단어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이 이제 이러한 환경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들, 딸들에게 하는 행동은 뭐야? 애정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애정, 애착, 보살핌의 의미로 써요. 이 의미가 독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제 3번째 의미를 보시면은요, 병균이 영향을 미쳐요? 그럼 병이 나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ffection의 의미가 여러분들 병이나 질환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4번째 의미예요. 특정 행동이 사람의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 특정한 감정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바로 감정, 정서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냥 affect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affect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정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affection의 4가지 의미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애정, 애착, 보살핌, 영향, 작용 또는 병이나 질환, 의학용어로 쓰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또 감정, 정서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 29번째 단어입니다. affective라는 단어예요. affective. 그래서 AF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에게라고 그랬죠? 이 fact이라는 표현은 바로 행동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기본 의미. 그런데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죠. 특정 행동이 사람의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 특정한 감정, 정서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형용사형으로 쓰여서 의미가 정서적인, 감성적인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서적인, 감성적인. 30번째 단어죠. affectionate이라는 단어요. 그런데 affection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정이라고 그랬죠, 애정. affectionate이라는 표현은 바로 애정 어린 또는 다정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요. 31번째 단어입니다. affectation.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affect의 의미가 뭐뭐 인치하다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뭐뭐 인치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의미일 경우에 명사구래요. 가장, 꾸밈, 과시가 되는데요. 기본 의미는 만들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만들다. 실제가 아닌 감정, 생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미가 뭐다 그럼? 뭐뭐 인치하다, 가장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affect 또는 pretend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의미는 명사로서 가장, 꾸밈, 과시, pretense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pretense. 32번째 단어입니다. in fact이라는 표현, in fact. 여러분들 이 fact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행하다, 작용하다, agon이라는 표현이 영향을 미치다라고 그랬죠. 몸체 안에 in 세균이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감염시키다 또는 전염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33번째 단어죠. defect. D라는 접두어는 바로 down, 아래, 뭐뭐 이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fact이라는 표현은 만들다인데
기준 품질 이하로 만든 생산된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겠죠? 그게 defect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결함 또는 결점 또는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34번째 단어죠. 여러분들 effect이라는 단어도 역시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effect의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EF라는 접두어는 바로 X, out을 의미하는데요. out을 의미하는데 원어민들한테 이 out의 개념이라는 거는 보세요. out되다. 그럼 끝내다라는 얘기죠. 끝나다. out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완료되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out되다, 끝나다, 완료. 완료의 의미예요. 완료의 의미. 그럼 fact이라는 어원은 뭐다? 만들다, 행동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바로 completion of an act입니다. 행동이 완료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effect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행동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떤 행동이 완료가 됐을 때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효과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좋은 결과를 효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결과입니다. 바로 뭐다? 효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일 때 동의어는 result, consequence라는 단어가 있죠. 효과일 때는 efficacy, effectiveness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표현 2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cause and effect란 뭐가 돼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다. 또 영화에서 special effects 그러면 특수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stage effect란 뭐가 돼요? 무대 효과가 되는 것이고 sound effect라면 음향 효과가 되는 겁니다. 2번째 의미요. 여러분들 글등에서 저자의 의도된 결과 글에서 저자의 의도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점, 취지, 목적, 의도라고 그러죠. 의도일 때는 동의어가 in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목적, 의도, purpose라는 단어도 이 단어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3번째 의미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영향 또는 효력 또는 인상 또는 감명의 의미로 쓰입니다. 4번째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친다. 영향, 효력, 인상, 감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have an effect on이라는 표현이 영향을 미치다가 되고요. take effect라면 의미가 뭐냐면 시행되다, 발효되다가 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법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법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take effect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시행되다 또는 발효되다가 되는 겁니다. 동사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래하다라고 그랬죠. 결과를 가져오면 초래하다. 이 cause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치면 영향, 효력, 인상, 감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째 단어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effect이라는 표현이 바로 실제, 사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동의어는 reality라는 단어가 있고 fact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effect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in을 쓰면 in effect이 되죠. 사실상, in fact, actually 또는 뭐가 돼요? really가 되는 겁니다. in fact, actually, really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EF라는 접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fact은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effect이라는 의미가 동산, 개인자산, 소유물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산 또는 개인자산,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동의어는 바로 belonging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ffect의 5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결과, 효과. 2번째 의미는 요점, 취지, 글의 목적, purpose, 의도, intention이 되는 것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뭐다? 초래하다. cause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또 명사로 쓰이면 영향, 효력,
인상, 감명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실제, 사실의 의미로 쓰이죠. in effect, 무엇이다? 사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미가 뭐다? 동산, 개인자산, 소유물, 미로잉스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35번째 단어입니다. effective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EF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라고 그랬죠, 완료. fact이라는 표현은 뭐다? 행동하다,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완료가 되었을 때,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결과, 효과 또는 효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효과에서 효과적인 의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결과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또는 사실상의 의미로 써요. 세 번째, 법률 용어로 쓰이면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효력을 발생하는 또는 법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효가 된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게 바로 effective라는 단어입니다. 36번째 단어죠. perfect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perf이라는 접두는 그냥 강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완전히, 완벽하게라는 얘기고, fact은 만들다, 행하다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다, 완벽하게 행한다라는 개념에서 형용사로 쓰이면 완벽한, 완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는 어디에 꼭 알맞는 의미로 쓰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완벽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 complete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37번째 단어죠. fit.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fit이라는 단어도. 근데 이거의 어원은요. 여러분들이 어원이 fact이라는 것만 알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fact이라는 것만 알면. 바로 fact의 의미가 뭐다? 만들다, 행하다라고 그랬죠. 뭔가 행하는 개념이 되죠. 뭔가를 행하는 개념이 되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무나 업무 일 등을 뛰어나게 행합니다. 뛰어나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feat of arms라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arms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무기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무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무공, 군사상의 공적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기를 가지고 뭔가를 잘 행했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전쟁에서 업무를 잘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무공, 공적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공적을 우리는 위협, 공적 또는 개가를 이루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위협의 의미가 뭐예요? 위대한 사업이나 업적, 공적을 의미하는 말이고 개가라는 말은 큰 성과를 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만들다라고 그랬죠? 행하다라고 그랬죠? 뭔가를 만드는, 뭔가를 행하는 능력을 우리는 솜씨, 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it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위협, 공적, 개가 또는 솜씨, 재주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fit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38번째 단어요. 네 fit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네라는 접두는 여기서는 부정접두, not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반대나 부정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fit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다? fact. 뭔가를 행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네 fit이라는 표현은 목표했던 일을 행하지 못하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 좌절하겠죠. 그래서 네 fit이라는 표현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좌절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좌절시키다. 좌절하다. 좌절시키는 frustrate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죠. 근데 적을 좌절시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적을 패배시키다가 되겠죠. 첫 번째 의미가 좌절시키다. 두 번째 의미는 패배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면 뭐예요? 수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바로 이해가 안 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예요. 좌절시키다, 패배시키다, 이해가 안 되다. 좌절시키다, 패배시키다, 이해가 안 되다. 39번째 단어입니다. feature. 여러분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 단어를 암기하는데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feature라는 단어도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원어민들한테는 5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fit이라는 단어가 뭐다? 만들다, 행하다라고 그랬죠? 그다음 UR이라는 표현은 그냥 명사
동사 전미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의미가 뭐냐? 특정한 모양으로 특징 있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각각의 그 만든 것은 뭐예요? 특정한 모양으로 특징 있게 만들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특징, 특색,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얼굴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특징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목구비 또는 용모 또는 얼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피처리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만든 기사, TV 프로그램, 영화를 또 말해요.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개념이죠. 이 단어가 바로 특집 기사 또는 특집 방송 또는 특종 또는 특별 프로그램 또는 주요 영화를 우리가 피처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동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특징을 이루다, 특색을 이루다가 되고요. 영화에 쓰였다, 영화 등에 쓰이면 뭐예요? 특별히 누구누구를 출연시키다 또는 A를 주연시키다가 이 피처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특징, 특색, 특성.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이목구비, 용모, 얼굴의 의미고요. 특집 기사, 뭐 특집 방송,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인 의미로 특징을 이루다 또는 특색을 이루다 또는 영화 등에 특별히 누구누구를 출연시키다, 누구누구를 주연시키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40번째 단어입니다. counterfeit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counter라는 접도는요, 이거는 바로 against,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반대를. 또는 against the law란 뭐예요? against가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죠. 법과는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불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counter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fit은 뭐다? 만들다라고 그랬죠?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fit이라는 표현이 바로 만들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진품과 비슷하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불법으로 만들었다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형으로 쓰면 위조의, 모조의, 이 fake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위조하다, 모조하다, 이 forge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명사로 쓰이면 위조품, 모조품, forgery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존버의 영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